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약간 단기 알바로 물류센터 위주로 한번 가보는데요. 현재 저는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큰 범주로 봤을 때 유통 물류, 그다음에 화물 이런 식이잖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게차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연관돼 있잖아요. 다 유통 물류 해가지고 어쨌든 유통 물류와 대기업은 바로 롯데가 가장 강자였지 않습니까? 롯데랑 신세계 이마트. 근데 지금 현재는 쿠팡이 거의 압도적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신은 강자로 떠오르는 상태인데 요즘 보니까 제가 여러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게 약간 멀티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본 특히 이제 양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그런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건설사는 CJ에서 아마 했겠죠. 예. CJ에서 한 건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CJ 양지 물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구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몇 층에 입점해 있고, CJ 올리브영이 이렇게 주로 몇 층까지 다 쓰고 있는 그런 식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양지 IC 앞에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 바로 앞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고,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로 수원 쪽에서도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한진 이런 데도 이렇게 물류센터 같은 거 많이 용인 처인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진에서 지은 것도 있고 보통 개인이 지은 이렇게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지은 그런 물센터도 있고요. 보통 규모가 있다 치면은 다 3,000평 이상입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주변에 보면은 주로 냉동, 냉장, 그 다음에 상온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주변에 지금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양지 CJ 물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진짜 대규모입니다. 어쨌든 거의 층수로는 보면은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을 3m로 잡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30층 이상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되게 약간 높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23층까지 정도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아파트 형식이고요. 이제 그 이상 되게 되면 35층 이상 되게 되면은 고층 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공법이 바뀌어가지고 자재값부터 해서 공법이 바뀌다 보니까 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23층 이내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게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예. 공법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23층 정도 잡으면 한 50m, 60m 나오거든요. 예. 30층 잡는다 치면요. 예. 60m면 그게 아파트 한 동의 높이입니다. 예. 20층 곱하기 3m 잡아가 60m. 보통 여기 물센터 가보니까 요즘 짓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군포 쪽에 다닐 때 한번 이렇게 그런 집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동차, 화물차, 5톤차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건물을 옆에 그런 그 트랙식으로 돼가지고 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전에 그런 건물 한번 본 적이 봤는데, 최근에 약간 대규모로 짓는 건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짓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CJ에서 이렇게 건설을 하지만 임대를 주는 거죠. 예. 자기들이 주력으로 미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층 건물인데 한 8층까지 쓰고, 나머지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 두 층 정도는 이제 임대를 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좀 대규모로 짓더라고요. 예. 그렇게 개발해서 타운식으로 그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이 아니라 그렇게 임대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보니까 높이도 한 10층 높이에요. 10층 높이고, 그런 트랙 같은 거,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트랙식으로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층 정도 지면은 그러니까 10개 층인데 보통 높이는 한 60m 나오는 것 같아요. 딱 겉으로만 봐도 아파트 저기 한 아파트 한 25층, 30층 높이 돼 보이는구나.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용인시 이게 서인구 양지면 쪽에 보니까 워낙 그런 예전에 한 30년 전에 지어진 그런
물센터라든가 최근에 지어진 그런 물센터 이렇게 한목에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물센터가 지어지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지나가면서 한 10km만 지나가도 딱딱딱딱 그게 보이거든요. 예, 물센터가 모양들이. 근데 이제 이제 그렇게 요즘에 그러니까 높이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는 임대를 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지금 그런 물센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보통 7단 렉이 들어가잖아요. 7단 렉이 들어가서 10m, 이게 보통 그냥 물센터 한 동에 이렇게 지어진 그런 식이었거든요. 보통 보면요. 뭐 이렇게 그런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이런 판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짓는 게 높이가 최대한 짓는 게 한 15m일 거예요, 아마. 15m. 그렇게 짓고 보통 렉을 한 10m 렉 잡고 한 뭐 5단 렉이나 7단 렉 이렇게 하는 게 원칙 보통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물센터도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트랙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면요. 예. 그렇게 해서 한 8,000평 정도 잡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용인에 있는 그런 뭐 쿠팡 전용 물센터도 보면요, 보통 그런 식이에요. 트랙은 안 짓고 있어요. 트랙 시기로도 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 쿠팡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한 뭐 높아봐야 20m 거야 아마. 예. 30m. 근데 60m 넘어가는 그런 CJ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트랙이 반씩 들어가는 거죠. 예. 공법이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예전에 지어졌던 거는 한 10m, 15m 잡고요. 예. 엘리베이터 같은 게 거의 안 써도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쿠팡 요즘에 들어가는 거 지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0m 잡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근데 가장 큰 규모로 짓는다 치면 그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트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구분하면은 구분이 될 겁니다. 진짜 저 트랙이 돼 있는 그런 물센터는 최근에 지어지는 경향의 물센터이고 가장 큰 규모의 물센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런 쪽에도 근무를 해보서 느껴지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물센터가 그렇게 한 50m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좀 불안한 건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뭐 화재라든가 그게 나게 되면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장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좀 그 근무하는 데는 넓어요, 되게. 그러니까 근무하는 데는 이렇게 좀 펑 트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근무하는 데는 뭐 6층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제 한 뭐 20인승 되는 그런 대형 엘리베이터예요. 그런 인원들이 이렇게 쭉 타고서 10층까지 이동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근무하는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뭐 사무동도 같이 연결됐고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어지러워요, 되게. 예, 그래서 맨날 갈 때마다 좀 헷갈리거든요. 저는 뭐 알바식이다 보니까 그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 건물이 이 건물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좁은 땅에다가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자동차 트랙이 들어가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뭐 연결되는 통로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나게 되면 이거 어디로 뭐 비상구 이런 게 보이겠지만 정말 이거 아는 사람만 가는 거지. 그래서 1년 정도 근무한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바로 보면 뭐 이렇게 단기 인력이란가 이런 사람들은 왔을 때 정말 헤매겠어요. 헤매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헤매가다 보니까 뭐 물어물어서 그때 근무하는 데로 들어가게 하는데 정말 헷갈리게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물센터를 안 가본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 구조라든가 시스템은 아는데 CJ에서 짓는 그런 약간 최근에 그런 트랙이 있는 그런 물센터는 60m 되는 그런 물센터는 정말 헷갈려요. 찾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예. 지을 때도 복잡했겠지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하더라고요. 어디로 와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좀 이렇게 헤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오히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지은 그런 물센터가 약간 좀 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높일 수 있는 뭐 보통 뭐 이렇게 원진물로 같은 것도 보니까 동네에 지나가다 보이는데 이런 것도 보통 한 높으면 30m 되는 것 같아요. 예.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게
대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랙이 없는, 트랙을 놓지 않는 물센터 치고, 센터 치고 30m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리고 그냥 부지로서는 한 보통 10,000평 되겠죠. 10,000평 잡고 거기에 건평으로는 한 5,000평 이상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잡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올라가는 것도 좀 복잡하지 않고, 사무실과 이제 근무 이렇게 장소가 창고 같은 게. 근데 이제 확실하게 근데 이제 60m 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건물들은 엄청 복잡합니다. 내부가. 물론 뭐 난방이나 이런 건 잘 돼 있는데 복잡해서 들어가기 싫어요. 다음에 또 와서 또 헤맬 것 같아가지고. 그 30m 정도 되는 그런 물센터는 최근에 지어진 것도 몇 번 들어가다 보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좀 어떻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m 되는 그런 건물들은 트랙이 있는 것들은 정말로 좀 복잡합니다.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그냥 뭐 그런 차원에서 물센터를 많이 댕겨본 입장에서 요즘에 그런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물센터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근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트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60m 정도 되는 대규모 그런 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즘에 지어지는 것들 보면은 부지가 넓다 치면 보통 한 30m 되는 그런 물센터는 좀 많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60m 되는 그런 거는 많이 예외적으로 지어지는 것 같고, 보통은 지어지게 되면 한 부지 10,000평에 한 6,000평 이상 잡아가지고 그런 정도의 그런 물센터는 곳곳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쪽이라든가 뭐 이천시, 백사면 뭐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뭐 배감 쪽도 많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지어질 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규모의 물센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정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직장에 당기시다가 갈 때 진짜 이렇게 최대한 많이 잘 찾아보셔야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물센터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고급진 일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좀 막바지에 다다른다 치면, 예를 들어서 물센터도 잘 들어가면 좋은 데가 많으니까요. 한번 이런 쪽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제가 물센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